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1일 밤 10시 33분입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정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9일 이 사안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 및 고검장 연석회의에서 표결 끝에 14명 중에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은 기권을 해가지고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던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서는 면목이 서지 않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법무장관의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헛발질을 크게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 라는 여론이 들끓어서 아주 코너로 몰렸습니다.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 당초 예상과 달리 친정권 성향 검사장들도 이탈한 모양새입니다. 즉 박범계 씨가 주문한 것 비슷한데 주문한 거 마찬가지죠. 이 기소를 좀 해달라고 주문한 그 취지가 워낙 사실과 비교를 해보니 맞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아무리 손을 들어주려고 해도 도대체 불가능하더라. 즉 이건 기소하려면은 억울한 사람을 지금 감옥에 보내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만에 한 번 발동할까 말까 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해서 결국은 한명숙 사건을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로 이런 사법농단을 벌렸으니까 이제는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 날 지난 18일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6,000여 페이지나 된다는 위정교사 의혹 수사 기록을 쌓아놓고 직접 검토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쇼까지 했다 이건 거죠. 이 사람은 판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판사 지낼 때는 또 오판을 해가지고 억울한 젊은 사람을 감옥살이 시킨 전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구하기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또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하게 될 검찰 간부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런 사진을 보낸 것은 정권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일 오전에 요약된 수사기록 검토가 있었는데 이때 이미 거기에 참석했던 대검 부장, 고검장은 이것은 불기소다 하는 쪽으로 이미 결판이 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안이 명백해가지고 질의응답 때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기소 주장보다는 2010년 한명숙 수사팀원이었던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의 반박에 고개를 끈뜨기는 참석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끝 무렵 임 연구관에게 엄희준 부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주었는데 임 연구관이 거절한 걸로 안다고도 조선일보에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인 변호사는 이분이 순천지청장 출신입니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박범계 장관은 지휘권 발동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1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된 뇌물 사건의 뒤집기를 위해 직권남용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으니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의힘도 박 장관을 겨냥해서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불기소 보고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최고 수사 전문가들이 이건 사건이 안 되는 거다 라고 결판을 낸 걸 다시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누가 그걸 집행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이 불기소를 수용하되 합동감찰 카드로 지휘권 발동의 명분을 보충하고 한명숙 고학의 불씨를 살리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지만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재소자를 정보원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했던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가지고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에 따라 구두경고나 구두경고 정도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관측인데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했던 사람, 그리고 당대표도 했던 사람이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썼다. 또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1억 원은 또 동생에게 줘가지고 동생이 쓴 것까지 수표 추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 규명이 됐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것은 뇌물 사건이다 해가지고 한명숙 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짓고 수감 생활을 한 겁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요걸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데, 이 꼼수가 아니라 수사권 발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 위한 의도를 쫙 깔고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게 근거해가지고 법무장관이 수십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에 맞아야 되고 법리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전문가들이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14명이 앉아서 토론을 해보니까 이건 뻔하다. 이건 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정하도록, 한명숙을 잡기 위해서 위정하도록 조정했다.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왜냐? 한명숙을 유죄로 판단한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차고 넘친다. 그런 위정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위정을 해가지고 잡을 필요도 없이 차고 넘치고, 더구나 수표 추적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명숙이가 무죄가 될 수 있고 무죄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거죠.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이런 짓을 전 정권이 했으면 100% 구속이죠. 구속. 모르죠. 정권이 바뀌면은 이 사안이 다시 제기돼가지고
박범계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추미애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참 능력이 없는 법률가는 법률가인데 무능해가지고 이 머리 좋은 이 윤석열, 이번에 조남관 대검 차장 이런 분들의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무능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무능하면서 무리하니까. 무능하면 조심해야죠. 무능하면서 무리하니까 유능한 이 검찰 간부들에 의해서 조용하게 당하고 완전히 대망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권력으로 막으려고 한다? 하면은 여론이 더 악화되겠죠.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은 정권 교체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합니다. 이 정권이 무리를 하면 할수록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게 시소 게임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리하고 부정하고 이러면은 그게 내려가는 것만큼 반대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더 높아집니다. 지금은 6대4 정도 되는데 나중에 8대1, 8대2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능하면서 무리를 해도 통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레임덕입니다. 감사합니다.